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특히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누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느냐, 대장동 비리를 확실하게 파헤칠 수 있는 적임자냐 라는 것이 토론회를 비롯해서 국민들에 대한 캠페인 등에서 야권의 후보 경선에서 가장 큰 주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대장동 비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고 70%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야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잡아야 한다, 특히 대장동 비리를 잡아야 한다, 누가 적임자인가 라는 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 가운데서도 모두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누가 잡을 것이냐, 대장동 비리를 누가 파헤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비리가 이번 대선 전국의 전체를 덮을 그런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걸친 경륜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재명을 잡을 적임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도덕성이나 자신은 비리 의혹이 없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홍준표 후보의 입장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 전국이 대장동 비리가 핵심이 될 것이다. 대장동 비리를 파헤치는데 야권에서는 주안점을 둬야 한다.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는 자신이 이 같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수사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장동 비리 전체에 대해서 견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잘 파헤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입장 차이,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입장 차이, 이재명과 대장동 비리를 바라보는 이 같은 입장 차이, 누가 옳으냐, 누가 적임자냐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그 부분을 먼저 이 성격을 좀 살펴보면, 이 대장동 비리와 같은 이런 비리가 터지게 되면 흔히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꼬리 자르기를 하더라도 꼬리 자르기 책임 부분을 명료하게 하면서 이 진상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다른 또 이슈를 동원하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처음부터 100%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일정 부분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고 빨리 이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것은 이 부분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정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넘어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100% 부인을 하면서 밀고 나가게 되면 이 사건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재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기입니다. 아무리 말 잘 듣는 검사들로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들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비리가 안고 있는 성격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하는 부동산, 그 부동산 문제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이 됐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라고 하는 이 대장동 비리, 이 성격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100%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앞으로 남은 4개월의 대선 전국은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부각을 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이 대장동 의혹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략을 또 내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계속 이재명과 대장동 비리 또 그걸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이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대선 전국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누가 가장 적임자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뇌물협의만 적용을 시켜서 왜 배임은 빠졌느냐, 봐주기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법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 배임 부분을 빼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 부분을 넣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배임의 금액도 줄이고 기소장에 아예 이재명의 이름까지를 뺀 것으로 비춰서 유동규가 뇌물에 이어서 배임까지를 꼬리 자르기, 유동규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에 대해서 추가 기소는 하면서도 이재명은 빼주기 위해서 또 꼬리 자르기, 배임에 있어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같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유동규의 배임이 성립이 되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의 배임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모든 설계를 했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이 배임 부분, 뇌물, 돈이 흘러 들어간 뇌물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증거를 잡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배임 부분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도 길어지고 관계되는 사람도 많고 권력형 비리고 이래서 새로운 사실은 앞으로도 대선 기간 내내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터져 나오는 한 대장동 비리는 대선 전국 전체를 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흔히 이런 문제를 놓고 어느 조직에서나 비둘기파, 매파, 온건파, 강경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는 온건파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매파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강경파의 입장으로 보이는 거죠. 강경파가 가지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 국면에서 강경해야 한다. 야권은 선명해야 한다라는 점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가 60%지 않습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 연장이 30%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부정부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야권은 본질 그 자체가 선명성을 무기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각할 때는 야권의 후보는 선명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선명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후보가 적임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는 후진국 외에 선진국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후진국의 경우에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폭정이 심각할 경우에 그걸 때려잡는 검사, 검찰총장이 바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서 정권을 바꾸는 이런 경우를 후진국의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검사,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도 특이한 경우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더 특이한 점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하던 검사가, 검찰총장이 바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경선 중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수사를 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지면 수사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가장 엄중한 경고까지 하고 나섰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하고 지금 검찰이 뭘 봐주고 있고 이 권력형 비리의 끝은 어딘가.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남은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이지만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고 파헤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이냐. 그게 윤석열 후보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윤석열,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온건파적인 주장, 온건파의 입장,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